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컨소시엄이 구성되지 않으면 금호타이어 인수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컨소시엄 구성에 반대하는 채권단을 상대로 배수진을 친 겁니다. 조기 대선으로 호남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변수도 많습니다. 유신잔재로 평가받는 새마을 장학금 폐지 목소리가 크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국민의당이 5.18 당시 헬기 사격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타이어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채권단을 상대로 배수진을 쳤습니다. 채권단에게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해달라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 금호타이어 인수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박삼구 회장 명의로 지난 2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채권단에 보낸 공문입니다. 금호타이어 우선 매수권자에게도 제3자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채권단이 답이 없자 금호그룹이 초강수를 뒀습니다. 컨소시엄 구성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금호타이어 인수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중국 타이어 업체 더블스타에게는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면서 우선 매수권자에게는 반대로 제한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박삼구 회장과 박세창 사장의 우선 매수권 행사 시 컨소시엄 구성조차 막는다면 이는 형평성 관점에서도 매우 부당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또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금호타이어 인수는 약정서상 정당한 권리라며 이를 합리적으로 채권단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박 회장의 개인 자금으로만 인수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박 회장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은 또 예정대로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중국 더블스타와 9,550억 원의 금호타이어 매각을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칙 준수를 강조하는 채권단과 원칙이 어긋났다는 박 회장의 힘겨루기가 금호타이어 인수 전에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제는 탄핵 정국에서 대선 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대선의 특징이라면 잘 나가는 정당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호남의 선택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대선 기간은 짧고 지지세는 넓혀야겠고 호남 구애가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호남의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과도 비슷하고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까지 감안하면 민주당의 인기는 지지율 이상입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호남을 휩쓸었던 국민의당은 그러나 대권 후보의 호남 지지가 당 지지율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 계층과 농어민의 의사가 여론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국민의당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 정부를 인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수권 능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당은 이런 수권 능력에 있어서 일단 외관상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 탄핵으로 여야 구분이 없어진 상태에서 보수계열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 초유의 대통령 선거. 정당별로 복수의 대권 후보를 다음 달 초까지 길면 3주에 불과한 짧은 시간 안에 한 명으로 압축해야 하는 정당마다 지지세 확산과 흥행몰이가 절실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여기에 바른정당까지 모두 대선 후보 경선의 중요한 매듭을 호남에서 풀 계획입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호남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향후 일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각 당 후보들의 호남 구애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새 주인은 누가 될까요? 대세론 속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판도가 바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첫 번째 변수는 민주당 경선이 결선 투표까지 가느냐 여부입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결선에서 반전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1차에서 끝날지 아니면 결선으로 갈지 판세를 가늠하게 될 호남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 사이의 신경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전히 분열과 고립의 수렁에 빠져 있을 것인가? 이번 경선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당 바깥의 견제는 더 심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직후 팽목항을 찾은 문재인 전 대표가 방명록에 고맙다고 쓴 것을 두고 국민의당은 이틀째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잠재의식 속에 세월호 희생을 대통령 되는 길에 도움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전두환 씨 옹호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손혜원 의원. 지지 세력이 많은 문 전 대표는 자신은 물론 주변 인물들의 말 한마디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또 문 전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로 결정되더라도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한 다른 당 후보들의 단일화 가능성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이번 기회에 유신잔재로 평가받고 있는 새마을 장학금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정치권이 눈치만 볼 뿐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그 속내를 취재했습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올해 새마을회에 지원할 예산은 7억 8천여만 원. 이 가운데 3분의 1은 새마을 회원 자녀에게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박근혜 퇴진운동본부는 유신시대의 잔재인 새마을 장학금 조례를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뜻을 광주시와 시의회, 각 정당에 전달했지만 어느 쪽도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에는 5개 구청의 입장, 그다음에 또 시의원들의 어떤 전반적인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해서 앞으로 좀 심도 있게 한번 접근을 해볼 계획입니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시민단체가 제시한 답변 시한을 넘긴 채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새마을회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광주 지역 새마을 회원 수는 4,400여 명에 불과하지만 조직 동원력이 좋다 보니 선출직 정치인들이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금이 새마을 장학금 관련 조례를 손질할 기회라며 적폐 청산 차원에서 각 정당이 당론을 정해 조례 폐기안을 공동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불합리한 장학금 제도는 시급히 청산해야 될 우리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조만간 논의를 거쳐서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압박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민의당과 5월단체가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5.18 진상규명특위와 5월 3단체는 오늘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발포명령자 규명 등을 위해 수사권이나 조사권을 가진 5.18 진상규명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 발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통과돼 활동할 수 있도록 발의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전일빌딩 헬기 사격과 관련해 10층 천장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총탄 발굴 작업을 추진 중인 광주시가 5월단체와 발굴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광주시는 전일빌딩 천장 가운데 전등기구를 뜯어내는 등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발굴하는 데 5월단체들과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식은 국과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고압선 때문에 조사하지 못한 전일빌딩 외벽 한쪽 면도 한전이 고압선을 제거해 주기로 했다며 역시 국과수에 추가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에서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달 세월호 인양을 앞두고 검찰 수사든 특조위이기든 진실규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같은 참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근데 그거를 갖다 대통령이 추상적이어서 성실의 기준이 어딘가를 몰라서 말이 안 되는 거지. 7시간이나 저기가 안 됐는데. 세월호 가족들은 탄핵 사유에 세월호 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분노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특검도 끝내 확인하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김희수, 이진성 재판관이 보충 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불성실했음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관심은 앞으로의 검찰 수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또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부터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까지 주요 대선 후보들은 특조위 2기 출범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제 조치로 중단된 만큼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사 주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인양이 3년 동안 지연된 이유까지 다음 달 첫 인양 시도를 앞두고 꼭 가려내야 할 진실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보성군 노동면의 한 야산에서 1톤 화물차가 불에 타 운전자 74살 한모 씨가 숨졌습니다. 또 불이 산으로 옮겨붙어 임야 1000제곱미터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30분쯤에는 영광의 한 야산에서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불이 나 임야 0.1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손학규 전 대표가 광주에서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오늘 오전 송정 5일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탄핵 불복을 시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적폐 청산의 필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손 전 대표는요,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서 배식 봉사를 한 뒤 지역위원회를 돌며 당직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당 경선과 후보 토론회를 앞두고 일부 선거인단이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열한 상호 토론을 보장하라고 민주당 선관위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진행될 합동토론회가 패권에 휩쓸려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후보 상호 간 질의응답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도 토론 방식이 사전 질문을 주고 모범 답안을 읽는 학예 회식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조기 대선과 관련해 대선 후보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지역 공약을 만들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